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고대 그리스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세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들은 모두 폴리스입니다. 폴리스는 도시국가로 그리스 세계 곳곳에 나타난 도시입니다.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르를 중심으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각각의 폴리스들은 비록 정치적으로는 독립돼 있었지만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최초의 올림피아 제전을 열어서 동족 의식을 높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올림픽이 이때 최초로 실행됐다니 아주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테네는 민주정치가 대표적이지만 처음부터 실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기에 소수 귀족만 정치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부유해진 평민이 직접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참여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정치의 참정권 요구가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산 정도에 따른 시민 참여를 허용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재산 기준을 없애고 그러니까 재산 정도에 상관없이 시민들이 모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독재 방지를 위해 도편 추방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도편 추방제란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도기 조각에 쓴 다음 일정 기준 이상 득표한 사람은 10년 동안 아테네에서 추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페리클레스 주도 하에 직접 민주주의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참고로 말하면 지금 우리는 간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원들을 뽑아서 간접적으로 민주주의에 참여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간접 민주주의입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한계점이란 성인 남성을 제외한 여성 시민, 노예, 거류 외국인에게는 민주주의의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인 남성은 투표, 추첨으로 공직을 맡았다고 합니다. 자, 이 한계점을 제한적 민주정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스파르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는 소수 이주민이 다수 원주민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농업을 주로 산업으로 채택을 하였고 국가에 대한 절대적 충성, 복종을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피정복민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한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더 기르기 위해 이들은 스파르타의 주민들에게 엄격한 군사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엄격한 막강한 군사를 바탕으로 정복을 활동을 해서 막강한 폴리스로 결국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페르시아 전쟁이 터지는데요. 잘 아시죠? 제가 페르시아 제국 얘기를 할 때 잠깐 다뤘던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그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붙어서 그리스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아테네와 스파르타 중심으로 연합을 해서 그리스가 승리를 하게 된 전쟁인데요. 이때 아테네는 그리스 무역 주도권을 차지하고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테네의 독자적 전성기로 인해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뭉친 동맹을 결성을 해서 다른 폴리스들이 동맹을 결성을 해서 아테네를 견제하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그리스 세계에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때 또 다른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이 전쟁은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붙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이때는 스파르타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랜 전쟁으로 그리스 세계가 쇠퇴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대해서 다룬다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로 그리스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의 왕이 된 알렉산드로스는 동방 원정을 나서서 유럽, 서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아주 대단하죠? 제가 지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는데요.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칠하고 있는 빨강색은 원래 마케도니아였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가 왕이 된 이후로 마케도니아는 이렇게나 커지게 됩니다. 정말 놀랍죠? 자,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한 일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정복지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 원정으로 그리스와 오리엔트 문화가 합쳐져서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먼저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는 폴리스가 등장함으로써 세계가 펼쳐지게 됐는데요.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를 중심으로 됐죠. 정치적으로 독립을 했지만 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피아 제전을 열어서 동토지을 다졌죠. 스파르타는 소수 이주민이 다수 원주민을 정복함으로써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했습니다. 피정복민을 다스리기 위해 절대적 충성 복종을 강요하면서 엄격한 군사훈련을 했죠. 막강한 군사력으로 막강한 폴리스로 성장을 하게 됐죠. 자, 이제 아테네 설명을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소수 귀족만 정치를 참여했지만 갈수록 평민도 정치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계점은 성인 남성 제외한 여성 시민, 노예, 거류 외국인은 참정권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제한적 민주정치라고 불렀습니다. 자, 재산 정도에 따른 시민 참여가 허용이 되고 그 이후에는 재산 기준을 없애고 독재 방지로 인해 도편 추방제라는 제도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붙었던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죠. 그리스가 승리를 하고 아테네가 그리스 무역 주도권을 차지하면서 전성기를 이끌었지만 다른 폴리스들의 견제로 인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났었죠. 펠로폰네소 전쟁으로는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였고 그리스 세계는 분열이 되게 됐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그리스 세계가 쇠퇴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이 쇠퇴한 그리스를 정복을 하고 동방 원정을 떠나서 세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을 하게 되죠. 자, 이제 마케도니아의 왕이 된 알렉산드로스는 대제국을 건설을 하고 동방 원정을 떠나서 그리스와 오리엔트 문화가 합쳐진 헬레니즘 문화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복지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도 건설을 하였습니다. 자, 정리가 끝났습니다. 어떤가요? 이해 잘 되셨나요? 오늘은 그리스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조금 내용이 많아서 강의가 조금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로마 제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